1번은 포물선 운동,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 이 세 가지를 표에 맞게 분류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속 원운동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것도 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다는 그래서 A가 될 것이고, 선지로 가보면 A의 운동은 다 해당되냐?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C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서로 지금 같냐고 물어봤는데 등속 원운동이니까 90도입니다. 90도 차이가 나서 니은 틀리고, 기억에서 디귿 중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방향이 안 변한다는 뜻이니까 B만 동그라미고 기억과 디귿은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2개여서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첫째 줄에 증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고 Q까지 가는데 일단 평균 속도가 30m/s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30의 속도로 75m를 간 거니까 P에서 Q까지는 2.5초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속도는 2.5초 동안 60m/s의 속도 변화량을 유발했으니까 해당 값을 잘 계산해 주시면 10초분의 240이라서 24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24m/제곱이 될 거고, 당장의 니은 선지가 맞고, 기억도 평균 속력 30m/s 구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선지에서 Q와 R 사이 거리를 물어봤는데 여기 해당 가속도를 이용해서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속도 변화량이 120m/s일 것이고, 해당 등가속도 운동은 1초의 속도가 24씩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5초가 걸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에서 R까지 가는데 평균 속도는 60과 180을 더해서 2로 나눈 120m/s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 해당 숫자들을 5초와 120을 곱한 600m가 Q와 R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맞아서 정답 5번이 됩니다. 3번은 AB가 R 이전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AB가 S에 동시 도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R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2V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A와 B가 R까지 도착하는데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날개표에 달린 해당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저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B는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V에서 시작해서 EV로 끝나고 VT 그래프를 기준으로 넓이는 L이 될 겁니다. 이제 A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A는 EV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모라고 둘 거고, R까지 도착하는데 이동거리는 4L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그래프로서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0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지점을 0이라고 두고 여기 높이가 V인 삼각형에 넓이를 S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높이가 2V인 삼각형은 4S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 L 값은 3S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L은 12S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큰 삼각형의 넓이는 16S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삼각형은 높이가 4V였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P에서 출발한 A가 R에 도착했을 때는 4V의 속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R까지 도착하는데 A와 B는 속도 변화량이 2V랑 V이고 가속도도 같으니까 A가 R까지 도착하는데 2초 걸렸다면 B는 1초 걸린 꼴이 됩니다. 이제 등속도 구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동시 출발해서 S에 동시 도착하는 것이니까 소요된 시간이 같습니다. 이미 등가속도 구간에서 A는 1초를 더 소모한 거니까 등속도 구간에선 1초를 덜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속도 구간에 A가 네모초만큼 걸렸다면 B는 네모 더하기 1초만큼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지나가는 등속도 구간의 길이가 같습니다. 등속도 구간에서 A와 B의 속도비가 2대 1이니까 시간비는 1대 2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A는 등속도 구간에서 1초 걸렸고
B는 2초 걸린 꼴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R과 S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L 값이 속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B를 기준으로 Q에서 R까지 B의 평균 속도는 V와 EV를 더해서 2로 나눈 2분의 3V에 해당이 될 것이고 1초 걸렸습니다. 이 값이 L입니다. 그리고 B는 R에서 S까지 EV의 속도로 2초 달린 거니까 위의 값과 아래 값의 비율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3대 4니까 3대 8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3분의 8L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 정답 4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4번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것이 0초일 때 실험 1, 2의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정지 상태인 P를 출발시키고 머지않아 기준선을 기점으로 간격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험 1부터 분석을 해본다면 단위도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0초와 0.2초일 때 두 구간의 평균 속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cm를 0.2초로 달렸다. 그럼 평균 속도는 1초에 70cm입니다. 해당 속도는 0.1초일 때 속도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0.2초일 때랑 0.4초일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 0.2초가 걸렸고 36에서 14를 뺀 22cm가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평균 속도를 해당 구간에서 구했고 이 속도는 0.3초일 때의 속도랑도 동일할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건 0.71m/s, 두 번째 건 1.1m/s입니다. 그러면 0.4m/s라는 속도가 0.2초 동안 변한 겁니다. 이 말은 가속도가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험원은 가속도가 2인 운동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니은 빼기 기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 써보면 동그라미 니은 빼기 기억은 0.1초부터 0.3초까지의 변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평균 속도 곱하기 0.2초로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제시된 평균 속도는 0.1초와 0.3초의 중간값인 0.2초일 때의 속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0.1초일 때의 속도를 여기 이렇게 구해놨었고 해당 값에서 0.1초 더 지난 속도가 니은 빼기 기억에 대한 평균 속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가속도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0.1초 뒤에는 추가적으로 0.2m/s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0.7m/s에서 0.2를 더한 0.9m/s가 0.2초일 때 속도일 겁니다. 이 두 값을 잘 곱해주시면 0.18m가 될 것이고 18cm에 해당이 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실험 2에서도 니은 선지에선 술의 가속도 크기를 2에서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네, 구할 때 눈여겨봐야 될 점이 여기 변이 차이가 2, 6, 10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1대 3대 5대 7대 9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고 이렇게 13579의 등차 수열 배열로 나오면 초기 속도가 0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험2에서 변이는 2분의 1 AT제곱으로 대신 쓸 수 있게 됩니다. 당장 0.1초일 때 변이가 2인 것을 생각해서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다 적어 본다면 변이는 0.02m고 t는 0.1초니까 이것을 잘 계산해 주시면 0.02가 200분의 a가 됩니다. 그럼 0.02 곱하기 200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4가 나옵니다. 실험2의 가속도는 4고 가속도의 크기는 2배 관계가 맞습니다. 이제 디귿에서 실험2에서 0.5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초기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4니까 0.5초일 때는 0.5에 4를 곱한 2m/s가 수레의 속력이 될 것이라 디귿은 틀려서 정답 3번이 됩니다. 5번은 상대속도 문제입니다. 5번은 상대속도 문제입니다. 동일 빗면상의 위치에서 A와 B는 가속도가 같고 A가 B보다 속도가 V만큼 더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A가 B를 V의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B를 모두 따라잡았을 때는 A와 B가 이렇게 아래서 충돌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A는 B를 V의 속도로 다가갈 것이며 그에 대한 거리 차이는 D입니다.
그러면 A는 B를 V분의 D초 후에 만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D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A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R에서의 속력을 구해주겠습니다. P에서 R까지 가는데 V분의 D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평균 속도는 뭔지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거리는 3D가 될 것이고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계산해주면 3V가 됩니다. 평균 속도는 3V였다는 뜻이고 R에서 A의 속도는 4V가 되어야 평균 속도 3V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P에서 R로 가는데 속도 변화량은 2V였고 총 V분의 D초 걸린 거니까 계산해주면 D분의 2V 제곱이 가속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정답이 1번이 됩니다. 6번은 그냥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PQ 구간을 분석을 해보면 PQ에서 평균 속도는 4m/s고 1.5초일 때의 속도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RS에서는 평균 속도가 12m를 1초로 나눈 12m/s가 될 것이고 해당 값은 또한 5.5초일 때의 속도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4초가 지났을 때 8m/s의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틀리고 니은에서 6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5.5초일 때 12m/s인데 여기서 0.5초 더 지나면 가속도가 2니까 속도는 1만큼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6초일 때 속도는 13m/s가 될 것이고 니은 선지는 틀립니다. 정답은 디귿이 되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와 R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고 그러면 3초일 때 속도와 5초일 때 속도를 구해야겠습니다.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1.5초가 더 지난 경우니까 여기 가속도 2를 생각해줘서 속도는 총 3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4에서 3을 더한 7m/s가 3초일 때 속도입니다. 그리고 5초일 때는 여기 3초일 때에 비해서 2초 더 지난 거니까 속도는 2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는 7을 더해서 11m/s가 5초일 때의 속도일 겁니다. 그럼 QR에서 평균 속도는 7에서 11을 더하고 2로 나눈 9m/s가 되고 2초 달립니다. 그러면 18m가 QR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역시 정답 2번이 맞습니다. 7번은 먼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Q에서 R이랑 R에서 S가 2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다시 적어보면 Q에서 R까지 2t0, R에서 S까지는 t0라고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의 등차 수열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VT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각각 t0, 2t0, 3t0, 그다음 4t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넓이는 S, 3S, 5S, 7S 이러한 홀수배의 등차 수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Q에서 R 사이에 어떤 Z라는 지점을 하나 둘 것이고 Q에서 Z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제가 T0, Z에서 R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T0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QZ의 길이를 네모라고 둘 거고 ZR의 길이는 그럼 4L 빼기 네모가 될 겁니다. 그럼 T0로 잘랐으니까 여기 가운데에 해당되는 길이는 좌우랑 비교했을 때 등차 중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8L 빼기 2네모가 네모 더하기 3L이 될 겁니다. 네모는 계산해서 3분의 5L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모가 3분의 5L이 될 것이고 여기 4L 빼기 네모는 3분의 7L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3L은 다시 3분의 9L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대 3대 5대 7대 9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주목해야 될 게 여기 5라는 비율이 나오려면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달라진 구간이 두 번 지난 시점부터 5라는 비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0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의 가속도를 제가 A라고 뒀을 때 Q에서의 속도는 2at0가 될 것이고
R에서는 4AT0가 될 것입니다. 그럼 S에서는 5AT0가 될 것이고 이 값은 V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속력은 여기 R에서가 Q에서의 2배냐고 물어봤는데 맞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Q와 R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Q와 R의 거리는 4L이고 평균 속도가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 3AT0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T0입니다. 가속도를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T0는 제가 만든 수식이니까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주기 위해서 우변을 AT0의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하고 여기 3AT0는 5분의 3V에 대응된다는 걸 볼 수 있고 2AT0는 해당 값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5분의 2V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25분의 6V제곱에다 4L을 나눈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니은 선지는 50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틀립니다. 디귿은 P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왼쪽에 등차 수열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PQ는 ET0, QR도 마찬가지로 ET0 같은 시간 구간으로 잘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T0 그리고 ET0 1대 3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QR에서 4L이라는 실제값은 3이라는 상대값에 대응이 되고 PQ에서의 상대값은 1입니다. 그럼 PQ에서의 실제값은 4L을 3으로 나눠준 3분의 4L이 될 것입니다. 디귿도 맞아서 정답 3번이 됩니다. 8번은 그냥 알기 쉽게 식을 그냥 쓰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위의 방향이 플러스인 것을 기준으로 개의 알짜임은 F에서 중력의 합을 뺀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은 F는 MA를 생각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2분의 1 G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식은 비슷하게 다음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M 더하기 M 그 다음에 4분의 1 G. 당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스몰 mg로 살아남고 우변은 암산을 좀 해서 4분의 1 라지 mg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럼 이 계산값을 토대로 라지 m은 4m이라는 질량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를 기준으로 f를 구해 보겠습니다. 질량합이 5m이고 2분의 1 g라는 가속도를 가지니까 5m이랑 2분의 1 g를 곱한 2.5 mg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값은 F에서 중력의 합인 5mg를 뺀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F는 7.5 mg고 정답 4번이 됩니다. 9번은 먼저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 전부고 추가적인 조건은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는 1이라면 나에서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을 해석을 한다면 먼저 가에서는 ABC는 오른쪽 위로 42N을 받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ABC에 의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42N과 F 중에 어떤 값이 큰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만큼의 중력을 왼쪽 밑에 방향으로 작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 밑에 해당이 될 것이고 가에서는 오른쪽 위에 해당이 되어야 가와 나가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ABC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이 묶음의 알짜임은 가에서는 42-F에 해당이 될 것이고 나에서는 42 더하기 F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질량은 같고 알짜임은 같으므로 해당 값은 가속도의 비와 똑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더한다면 밑에다 썼을 때 84가 3이라는 상대값에 해당이 될 거고 28은 1이라는 상대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 42-F가 28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F는 14N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N은 ABC의 빗면에서의 중력의 합입니다. 물체 A는 여기 전체 7kg 중에 2kg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력으로 14N의 7분의 2만큼, 즉 4N을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에서도 이렇게 4N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봐서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가, 나에서는 F나로 써놓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A의 합력은 42N에 F가를 빼고 4N까지 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가 나올 텐데, 그럼 가속도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제시된 42N과 중력을 상쇄시켜주면 R자임은 ABC를 합쳐서 28N이 됩니다. 그러면 7kg짜리가 28N의 힘을 받는 거니까 가속도는 4가 됩니다. 그럼 나에서는 비율을 생각해서 8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4를 그대로 써주시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쓸 텐데, 먼저 F나에 4를 더하면 끝입니다. 질량은 2kg고 가속도는 8입니다. 계산을 마저 잘 해주시면 F가는 30이 나오고 F나는 16에서 4를 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수레에 대한 질량은 모르는데 추에 대한 질량이 0.4kg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수레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이렇게 둘 거고, 가에서는 추 하나에 의해서 전체 개가 4N의 힘을 받습니다. 나에서는 8N의 힘을 받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F는 MA를 한번 써놨을 때 가와 나에 대해서 힘의 비율이 1대2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량의 비율은 라지 M 더하기 0.4, 가에선. 나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추가 수레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는 총 3개가 있다는 것이고, 라지 M짜리에 0.4kg짜리 3개가 있는 거니까 1.1을 써서 식을 일단 당장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가속도비를 여기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초기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친절히 T0일 때 이동거리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고, 가랑 나에서 시간이 T0일 때 이동거리 비율이 2대3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가속도의 비율이 2대3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다시 와서 가속도의 비율이 2대3이다. 그러면 다시 질량은 A분의 F로 대신해서 쓸 수 있고, F가 1대2고 그 다음에 가속도비가 2대3이니까 비율을 계산해주면 3대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값이 3대4였다는 뜻입니다. 밑에 지우고 질량에 대해서 나에서 가를 빼주면 1이라는 상대값은 0.8kg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3이라는 상대값은 2.4kg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말은 이 두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라지 M이 2kg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레의 질량은 기억선지에서 보다시피 2kg이 맞습니다. 이제 T0로 구하러 갈 겁니다. 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건데, 가에서 수레의 질량이 2kg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F는 MA를 생각해서 여기 있는 중력에 의한 힘 4N은 2.4kg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A라는 값은 2.4분의 4니까 3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해당 3분의 5라는 가속도 값을 그래프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할 건데, 여기 60cm니까 0.6m는 2분의 1에 3분의 5 T0 제곱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T0의 제곱은 분수로만 나타냈을 때 여기 10분의 6에 5분의 6을 곱한 겁니다. 루트를 씌운다면 T0는 루트 50분의 6이 나올 거고, 루트 50은 7보다 살짝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7.1분의 6이니까 1보단 작습니다.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에서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나가 가속도가 크니 가에서가 작습니다. 그러면
지그선지는 당연히 맞는 말이 돼서 정답 5번이 됩니다. 11번은 먼저 가하나에서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만큼의 힘으로 각각 잡아당긴다라고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ABC를 하나의 물체로 각자 보면 가에서는 R자임이 2mg고 나에서는 R자임이 3mg입니다. 가와 나에서 ABC의 질량합은 동일하니까 가속도 B가 2대 3인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니은 선지에서 2대 3인 게 맞는 게 되고 이제 기억을 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B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에서 B의 R자임이 T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B의 R자임의 비율은 2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가에서 B의 R자임은 3분의 2T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B는 가에서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T 잡아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의 장력은 3분의 1T고 A의 R자임이 3분의 1T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가에서 A와 B는 동일한 가속도를 가져야 되므로 R자임의 B가 1대2라면 질량비도 1대2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선지가 맞게 되고 지그선지 나에서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에서 B의 질량 2m인 거 구했고 R자임이 3mg에서 전체 질량의 합인 5m으로 나눈 값이 걔의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분의 3 g일 거고 그러면 A는 R자임이 5분의 3 mg일 것입니다. A는 밑으로 중력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P에 의해서 5분의 2g만큼 잡아당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5분의 2 mg입니다. 틀려서 정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먼저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ABC를 볼 겁니다. 우선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한다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한다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빗면에서의 중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EF0라고 둔다면 나에서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비가 2대1이니까 F0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은 2mg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힘 표시를 했으니까 가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에서의 R자임은 EF0 빼기 F 빼기 mg가 전체 질량이 4m이고 가속도가 8분의 1 g니까 둘을 곱해서 2분의 1 mg를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에서는 여기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E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 빼주고 빗면의 중력도 빼줍니다. 가속도가 5분의 1 g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 4m에 5분의 1 g를 곱한 5분의 4 mg가 해당 R자임의 값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F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F0들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의 식을 1번이라 하고 아래 식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식에다 2번식의 2배를 해줘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번식은 4mg 빼기 2f 빼기 2f0 5분의 8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을 더한다면 2f0랑 2f0는 날아가고 두 값을 계산해서 3mg 빼기 이제 3f 이 값은 이 둘을 더한 10분의 5에서 10분의 1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10분의 21mg가 됩니다. 이것도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10분의 3mg가 F인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13번은 2초일 때 실피가 끊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고 나에서 보시면 끊어졌을 때 2초 후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8N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실피가 끊어지고 B에 대한 가속도는 8m/s 제곱이었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C도 마찬가지로 8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었을 것이고 해당 조건을 토대로 C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혼자만 있으면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10m/s 제곱의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하필 B랑 같이 있게 되면 그 가속도가 8이 됩니다. 동일 R자임의 질량이 4분의 5배가 된 것이고 C가 4였다면 1 더하기 C는 5가 됩니다. 그렇다면 C의 질량은 4kg인 게 바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실 P가 연결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초 전에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5였습니다. 그럼 B에 대한 알짜임이 5였고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5라는 값을 쓸 수 있는 건 마지막 조건에 P가 끊어지기 전과 후에 B의 가속도 방향이 같다고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0N일 겁니다. C는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러면 20N의 알짜임이 나오기 위해선 B와 C에 연결된 실이 C를 반대 방향으로 20N 잡아당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20N으로 잡아당기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5N이어야 되니까 실 P가 B를 15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찬가지로 A도 15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A는 여기에 더불어서 중력도 작용하고 이 두 힘을 합쳤을 때 이 15N과 MH를 합쳤을 땐 위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우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은 또다시 5MA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여기 15N 빼기 MH가 5MA에 해당이 됩니다. G가 10이니까 15MA가 15N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은 1kg가 맞고 기억선진 틀리게 됩니다. 1초일 때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 15N으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고 3초일 때 C에 작용하는 알짜임 여기 해당 값은 C의 질량이 4kg고 3초일 때는 가속도가 여기 제시된 8m/s 제곱이니까 8432에서 32N이 됩니다. 디귿 틀려서 정답 2번이 됩니다. 14번은 가해 P지점에서 속도 0인체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Q에서 실이 끊겨서 다시 P로 되돌아올 땐 EV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P와 Q 사이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가에서도 구해보고 나에서도 구해볼 겁니다. 가에선 PQ 사이의 평균 속도가 2분의 1 V이고 몇 초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같은 값으로 나에서도 평균 속도가 2분의 1 V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나의 Q에서 오른쪽 위로 V의 속도로 출발을 해서 P에 왔을 때는 2V가 된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시작과 끝이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더하면 P일 때 2V의 속도를 플러스 2V라 놓고 Q일 때는 마이너스 V라 놓으면 이 둘 간의 평균 속도는 플러스 2분의 1 V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분의 1 V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가와 똑같은 시간을 곱해줘야 동일한 PQ의 길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에서 P에서 Q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나에서 Q에서 P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가속도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의 비율이 동일하고 속도 변화량은 가와 나의 비율이 1대 3입니다. 그러면 가에서 A의 가속도가 A0였다면 나에서는 3A0였다는 뜻입니다. 나에서 A는 그럼 15MA0의 알짜임을 받습니다. 근데 해당 값이 빗면에서의 중력을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에서도 15MA0의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가에서 A는 오른쪽 위로 알짜 힘 5MA0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연결되었던 실에서 20MA0의 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장력은 B도 20MA0만큼 끌어당깁니다. B는 아래로 4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B의 알짜임은 가속도가 마찬가지로 A0일 것이니까 4mA0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식을 다시 쓰면 4mg 빼기 20mA0가 4mA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4mg가 24mA0에 해당이 되고 문제에서는 가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20mA0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제시된 식에서 6분의 5를 곱하면 20mA가 만들어지고 6분의 20mg니까 3분의 10mg가 됩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15번은 가의 모습이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빗면의 중력을 이렇게 C에선 F, D에선 EF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A가 3F를 담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 R을 한번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체 ABC의 힘의 합력은 EF가 나오고 질량은
A의 질량과 M자리가 두 개인 EM의 합입니다. 여기서 실 Q를 한 번 더 끊으면 A와 B는 힘의 합력이 3F입니다. 이에 대한 질량은 MA와 B의 질량의 합입니다. 지금 해당 값들을 쓴 이유는 오른쪽에 나에 대한 그래프 때문에 그렸습니다. B의 속력이 제시가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F는 MA를 생각했을 때 이 가속도의 B가 1대2라고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 R을 끊었을 때가 가속도 1이라면 실 Q를 끊었을 때는 가속도가 2라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이 두 질량비는 R자임에다가 가속도의 값을 나눠준 비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값의 질량비는 R자임이 2대3 그리고 가속도비 1대2니까 4대3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A가 EM이 되어야 4대3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EM이 맞고 이은선지를 보겠습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고 그렇다면 A의 R자임을 구해서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억에서 이렇게 질량을 각자 구했으니까 여기 T0일 때 A의 가속도는 EF를 4M으로 나눠준 EM분의 F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3T0일 때는 M분의 F일 겁니다. A의 가속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각 가속도에다가 이렇게 EM을 곱해준다면 각 시점에서 A의 R자임이 될 겁니다. 그럼 T0일 때 A의 R자임은 F 3T0일 때는 EF입니다. 그림으로 돌아가서 푼다면 F를 R자임으로 만들어주려면 잡아당기는 힘이 EF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EF를 한번 써주고 3T0에서는 R자임을 EF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F여야 됩니다. 그래서 3T0일 땐 F만큼 잡아당깁니다. 그럼 두 배 관계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0초부터 4T0까지 C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디귿선지는 나에 대한 그래프를 응용해서 풀면 됩니다. 2T0까지는 Q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ABC는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2T0까지는 B와 똑같은 그래프를 향했고 2T0부터는 실이 끊겼습니다. 일단 T0일 때는 EM분의 F가 기울기였습니다. 근데 2T0부터는 실 Q가 끊기고 C는 가속도 M분의 F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록색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F이고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해준다면 C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삼각형은 밑변이 3T0고 높이가 V니까 넓이는 2분의 3 VT0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삼각형은 밑변이 T0고 높이가 V니까 2분의 1 VT0일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정답은 2VT0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6번에 가는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빗면의 중력을 이렇게 F, EF로 표시를 해주고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F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A가 P에 올 때 그리고 B가 동시에 Q에 왔을 때 실이 끊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A와 B가 V의 속도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A는 속도가 0인 정지 상태가 되고 B는 C와 함께 추가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더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인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가에서 나까지 가는데 동일한 시간이 걸리고 이동거리의 B가 이렇게 3D랑 8D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 B도 3대8입니다. 평균 속도 B는 여기 있는 이 두 값의 합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는 V가 3에 대응되고 B에서는 V 더하기 네모가 8에 대응이 됩니다. 다시 여기 V가 3이니까 네모는 5입니다. 그럼 네모는 3분의 5V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속도가 A는 V 변했고 그럼 동일 시간 동안 A와 B의 속도는 각각 V 3분의 2V만큼 변했고 해당 값은 가속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이 끊기고 A와 B의 가속도의 비율이 3대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 A는 EF의 힘이 작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A의 가속도는 M분의 F입니다. 그럼 B는 3M분의 EF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에서 B는 왼쪽 밑으로 중력 F가 작용하고 C는 3F가 작용합니다. C는 오른쪽 아래로 3F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B와 C는 밑에다 R자임이 EF고 총 질량이 M 더하기 C 그리고 3n분의 EF 그 다음에 가속도는 3n분의 EF로서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C가 2m이 나오고 정답 3번이 됩니다. 17번은 우선 스스로의 직관을 믿기보단 힘 분석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제에선 C와 수평면 사이에는 일단 마찰력이 없다고 되어 있고 ABC가 함께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궤로 묶어서 본다면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OF, 총 오른쪽으로 4F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전체 질량은 8m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2m분의 F가 됩니다. 기억선지에선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가속도가 2m분의 F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F가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틀리고 니은에서 C가 A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A는 C와의 마찰에 의해서 2분의 3F의 힘을 오른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R자임이 오른쪽으로 2분의 F가 된 걸 겁니다. 이제 니은으로 가보면 C가 A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여기 제시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A의 운동 방향도 오른쪽이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에서 B가 C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C가 B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도 같게 됩니다. 저는 후자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B의 R자 힘은 여기 오른쪽의 값을 2m이랑 곱해줘서 오른쪽으로 F의 힘이 R자 힘입니다. 그러면 B는 C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4F만큼의 힘을 받아야 R자임 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18번은 가와 나 같은 상황이 존재하고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2n으로 두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이렇게 2n으로 표시를 합니다. 나에서는 그러면 힘의 크기가 n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n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에서 A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R자임이 0이고 추가적으로 아래로 EMG만큼의 중력도 작용합니다. 그러면 EMG 더하기 F가 EN이다 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서는 B의 힘관계를 보겠습니다. 위로 F를 받고 아래로는 mg 더하기 n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이제 두 식에서 n을 제거해주면 F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2에는 F 빼기 mg의 2배니까 2F 빼기 2mg입니다. 계산해서 F가 4mg까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니은이 맞고 기억선지는 A가 B를 누르는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는 B가 A를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디귿에서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F가 4mg인 걸 아는 상황이고 AB를 뭉뚱그려서 일단 중력 3mg 작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4mg까지 합쳐서 총 7mg를 수평면이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해당 값이 7mg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겠습니다. AB 합쳐서 아래로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F라는 힘이 추가적으로 4mg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mg만큼의 힘을 이렇게 반대로 상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이 A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mg고 7배가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19번은 물체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고 A의 질량이 3m이면 B는 m입니다. 이렇게 마저 다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질량을 몰라서 라지 m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4mg 더하기 라지 mg가 620N인 걸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나와 다에서는 AB가 전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에서 4mg만큼의 중력이 AB에 의해서 작용해야 되는데 이 값을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서 상쇄시켜 줬습니다. 그럼 나에서 라지 mg 빼기 4mg가 460N에 해당이 되고 라지 mg를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라지 mg가 1080이 나오고
라지 mg가 540이 됩니다. 라지 mg가 540N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당장에 여기 니은선지는 맞고 기억선지는 가에서 A에 적용하는 알짜임 정지상태니까 0이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선지에서 다의 저울 눈금을 물어봤는데 도르래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EMG만큼의 힘이 작용합니다. 해당 EMG를 사람이 상쇄시켜줍니다. 그러면 저울에 찍혀야 될 값은 라지 mg 빼기 EMG가 됩니다. 그러면 mg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라지 mg가 540이니까 그냥 mg 값은 20이어야 여기 46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540에서 40을 뺀 값이 저울의 눈금일 거고 디귿은 500이 맞아서 정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먼저 이렇게 저울에 20N의 힘이 찍혀 있습니다. 저울은 수직항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반대로 저울이 없었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20N의 알짜 힘이 작용했을 겁니다. 이제 나로 가보면 7P가 끊어졌고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또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20N이라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C도 20N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집니다. 가속도는 5m/s 제곱으로 C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B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5입니다. 그러면 B의 알짜 힘은 시계 방향으로 10N이고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10N의 빗변에 의한 중력을 받아야 알짜 힘을 10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C에서는 중력이 C의 질량 곱하기 10이고 알짜 힘은 5 곱하기 C인 5C이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5C만큼 잡아당겨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가 4kg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니은선지는 맞게 됩니다. 기억선지에서 C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선 B가 P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립니다. 이제 디귿에서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C가 4kg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 A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디귿선지는 A의 중력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력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에서 이렇게 뭉퉁이는 A에 의한 중력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중력 10N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C에 대한 중력도 받습니다. C에 대한 중력 40N도 받습니다. 해당 힘의 합력은 20N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어서 여기 10A 빼기 30이 20N이어야 됩니다. 그럼 A의 질량이 5인 것도 알 수 있고 A의 무게는 50N입니다. 그러나 디귿에서는 40N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디귿선지는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